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밤사이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해 전남 911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911번 확진자는 전남 900번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부자 관계로 지난 11일에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전남 지역 농업인 7만 8천여 명이 포함돼 284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경지 면적 0.5헥타르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에게는 각각 30만 원씩, 화훼 재배 농가와 학교 급식 납품 농가, 말 사육 농가와 농촌 체험 휴양마을은 각각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라남도는 0.5헥타르 미만 농가 6만 4천여 곳과 어업인 7천여 곳 등 농어가 7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수축산 분야의 재난지원금이 일부라도 반영된 건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1차 산업 종사자들이 각종 자연재해와 전염병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통계로 산정하기 어려운 피해들이 많아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 통계를 다시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농업 분야 피해를 국가 의무적으로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신청사 착수 보고회는 중앙대학교 최윤경 교수와 순천대학교 송성욱 교수가 전문위원으로 참석했으며 설계 용역 업체의 설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순천시 신청사는 오는 2025년에 완공되며 현재 청사 부지를 동쪽으로 확장해 연면적 4만 7천여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로 조성됩니다. 목포에 있는 학교 5곳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당국 관계자와 만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도입을 당부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포는 동초등학교와 목상고, 일호초, 용호초, 목포 여중 등 모두 5곳에 앞으로 4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개축과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 첨단 장비가 도입된 교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오는 4월 말까지 취약계층 아동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연일 아동학대가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의 가정 환경과 생활 실태를 파악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보호자에게 사전에 연락한 후 방문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실태 조사를 통해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맞춤 서비스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체육회가 그동안 채용 절차를 맡아왔던 생활체육 지도자의 채용 권한을 시군체육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체육회는 결혼 발생 시 즉시 채용이 힘들다는 의견을 수용해 최근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채용심사위원 구성 시 주무부처 담당관과 전남체육회 지도자 관련 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참석시켜서 채용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체육회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일상생활 속 개인 정원을 대상으로 정원 등록제를 추진합니다. 정원을 등록하고자 하는 순천 시민들께서는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순천시 정원산업과 김은정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순천시 정원산업과 주무관 김은정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순천시가 정원 등록제를 추진하는데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원 등록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주거 공간에서 식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미세먼지 등으로 공기정화 식물 등 반려식물을 가꾸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공유하고
개인 정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정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 등록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등록제는 특색 있는 개인 정원 디자인을 시에서 인증해 나가고 시민 개개인의 가드닝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새로운 정원 문화 조성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원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네, 등록 대상은 개인이 조성하고 관리하는 실외 정원, 베란다 정원, 옥상 정원, 벽면 정원 등으로 면적에 제한이 없으며 4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원 등록 신청서와 정원 사진을 가지고 정원산업과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20개소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인정원에 등록되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홍보되고 정원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일부와 정원 컨설팅, 교육 기회 등이 제공됩니다.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면적에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주무관님께서 순천시는 이렇게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을 확산시키겠다 하고 계신 다양한 노력들이 있다면 계획과 함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볼거리이자 관광자원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원 문화 확산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래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지역대학의 정원 관련 학과와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원 문화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고요. 도심 속 공동체 정원, 개방정원 투어, 환경정원 페스티벌 등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꽃과 나무를 통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경제 도시 구축을 위해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 말 개장을 목표로 순천만 가든마켓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남해안 남중권 지역의 정원 자재와 조경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순천시의 정원 산업과 김은정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포시가 전남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습니다. 올해 도민과의 대화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40분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됩니다. 도민과의 대화는 주요 도정 보고에 이어 시민들의 건의사항 전달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말까지 온라인 또는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수시가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무게 계량과 정보 관리를 할 수 있는 RFID 종량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RFID 종량기 100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가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RFID 방식 종량기는 기기 내부에 있는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광양시가 공공실버주택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공공실버주택은 무주택 고령자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머물 수 있는 노인 맞춤형 주거 공간인데요.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4월 5일부터 나흘 동안 입주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심사를 거친 뒤에 선정되면 6월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추가 모집에서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했던 광양시 거주 제한을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암군이 온라인 쇼핑몰인 기찬들 영암몰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합니다. 영암 온라인 쇼핑몰은 기존 중개장터 형식을 벗어나서 소비자가 상품 정보를 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영암군은 쇼핑몰 개관을 통해 왕인문화축제 기간, 특별전 운영과 기획전 등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4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 기념 행사로 배와 고구마 등 모든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특산품 가운데 하나인 김을 앞으로 산지에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앞해읍에서 김산지 가공시설 준공식을 갖고 신안김을 세계인의 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수출 유통단지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해도에 들어선 김 가공시설은 지난 2016년 관련 기업이 12억 원을 지원받아서 건립했습니다. 신안군에서는 500곳이 넘는 어가에서 김을 생산해 해마다 1,400억 원 규모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신안 만제도에 등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목포해수청은 국비 12억 원을 투입해 오는 10월까지 18m 높이의 등대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해수청은 야간에 13km 이상 거리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어 선박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원예작물과 식량작물의 토양과 용수의 안전성 분석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품목별 집중 수확 시기를 중심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석 용역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며 광양시의 안전성 분석 용역을 활용할 경우 농민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봄맞이 꽃과 나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꽃과 나무 시장은 순천 정원 문화산업발전협의회가 운영하며 회원들이 직접 가꾼 꽃과 나무를 정원 방문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요. 판매 묘목은 가시나무와 후피향나무, 홍가시를 비롯해 철쭉류, 과수, 약용수 등 총 100여 종입니다. 광양 서천꽃길이 전라남도가 선정하는 4월 추천 관광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는 광양 서천은 장미와 양귀비, 수레국화, 코스모스 등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선정과 관련해 서천 주변에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와 전남 도립미술관이 있어서 일석삼조의 여행 코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를 설치할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목포시는 올해 전옥스 보일러 705대 지원을 확정하고 일반 가정은 2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올해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29일부터 다음 달 9일 사이 목포시 환경보호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옥스 보일러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암군이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모발 니코틴 검사를 추진합니다. 영암군은 검사자의 모발을 채취해 축적된 니코틴을 정량화해서 통보하고 흡연의 폐회와 금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흡연자가 있는 지역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검사 이후 한 달 이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영암군은 간접 흡연의 위험을 명확한 수치로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이 식목일을 맞아 산수유 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강진군은 주작산 휴양림에서 산수유 나무 800개를 심었는데요. 강진군은 봄을 맞아 황칠 특화숲과 웰빙숲 등 114헥타르에 11억 원을 투입해 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 주작산은 진달래가 많고 산세가 좋아 전국 100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전남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전남에 있는 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건지소에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월부터 이뤄질 예정인 2차 접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섬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